2025 에이펙 경주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에이펙 경주 유치 이제 성공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에 에이펙 경주 개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펙 경주 개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이펙을 경주에서 개최한다 그 했을 때 경주 시민은 어떤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 국제회의를 유치했기 때문에 에이펙 회의를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잘 개최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하는, 다시 말해서 2025 에이펙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경주에서는 왜 그토록, 지금 경주에 가면 곳곳에 벌써 오래전부터 경주 에이펙 개최를 원합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쫙 걸려 있었고, 또 지금은 에이펙 경주 확정을 이제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경주에서는 왜 에이펙 경주 개최를 그렇게 바라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회의를 우리가 잘 맡아서 회의가 잘 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벌써 경쟁하는 도시가, 큰 도시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인천도 그랬고 제주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뭐 이렇습니다. 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을, 이제 경주에서 유치하고자 한 것은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이 경주 입장에서는 두 번째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이번 에이펙 유치의 그 가치는 2조 원이 넘는다 하고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경주는 이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경주가 무엇을, 세계에 경주를 알리고자 한다면 이게 우리입니다 하고 보여줄 게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경주는 세계유산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곳에도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경주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그 문화유산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놓은 그것도 훨씬 많고, 그리고 그때보다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처음 경주를 등록했던 그때와 지금의 경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와서 볼만한 그런 곳으로 되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이 인류 문화의 도시로서 잘 알려서, 뭐 이번에 이 에이펙 회의에 오는 국가들은 물론이지만 또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한 전 세계의 문화 대중, 그리고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경주로 뭐 물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도록 만들자, 이제 이런
지금 희망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경주가 문화도시다. 우리 이 한반도,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가면 무엇도 있고,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또 뭐 가면은 많은 그 문화유산들,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 경주가 문화도시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서 그 문화가 무엇인가 하고 먼저 질문을 했었죠. 그것은 경주에는 신라 정신이 있다. 바로 이 신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경주가 보여줄 수 있는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신라에서는 수도를 경주 이외의 곳으로 옮기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역사적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주는 그 신라는 어떤 나라냐? 신라는 우리 한반도의 통일 왕국이었고, 그리고 통일 강국이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천년 전, 그 당시 신라는 아주 강한 나라, 모두 이곳을 동경하던 나라, 그게 신라였던 것이고, 경주는 바로 그 통일 강국의 수도였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신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누가 와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 나라의 왕 지배층은 중국이나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온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신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원래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원주민이 세운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마한과 이 신라, 이들이 이 한반도의 원주민이고, 그 원주민의 나라 신라이고, 신라는 특징이 뭐냐?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기술이 별게 있겠느냐 하면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 형질로서 전달이 된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라가 어떤 기술 강국이었고, 그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면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물관에도 있고, 또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유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를 봐도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자, 신라에는 어마어마한 금광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신라는, 지금 금관이 남아있는 것은 신라 것이고, 그리고 금으로 된 훌륭한 유물, 훌륭한 제품들은 다 신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째서 신라의 금 제품이 유명했던 것인가? 뭐 불과 1-20년 전만 해도 다 수입해왔다, 물론 금관 빼고 남에게서 배워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신라에 막대한 금이 매장되어 있다든지 하지 않아도 그런 걸 만들어낸 나라, 그것이 바로 신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5,100만이 좀 넘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1000년 넘게 그 과거에 누군가 그 신라인의 후손이었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우리 모두는 그 신라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라인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 반도체, 포항제철, 원전기술 많죠.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이다.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그게 신라 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 신라는 재료가 없을 때 재료를 수입해 왔습니다. 거기에다 뛰어난 기술을 부어 넣은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독창성도 신라인의 것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없어도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전 세계에서 팔리는 물건이다. 전 세계가 원하는 제품이다 했을 때 바로 그걸 만들었던 것이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사오더라도 대단히 비싸고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수요가 대단히 높았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고안하고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게 묶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남이 그려준 그 설계도로 남이 만들어준 그 제작 과정, 제작 지도에 따라서 하청 생산을 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교역만, 장사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라의 강점입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 제철, 이런 원전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자원이 워낙 넘쳐나서 우리가 그런 넓은 그 토지를,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죠. 신라인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전이 각광받는 우주시대가 오고 하면서 원전이 각광받게 될 때 우리는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역시 번영할 겁니다. 반도체의 시대에 반도체로 우리가 이런 세계 10대 강국, 부유한 나라가 됐듯이 우리는 신라인의 후예로서 이렇게 앞으로도 기술 강국의 국민으로서 번영을 누리고 잘 살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 정도 되면 신라인의 정신, 신라 정신, 경주가 보여줄 수 있는 문화가 뭔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이 신라 정신에 반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오히려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흔히 어떤 별로 이름도 없는 문화적으로 또 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면에서 좀 많이 뒤떨어지는 이런 나라를 찾아갑니다. A국이라고 합시다. 그 A국에 왜 가느냐 하면 거기 희토류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이 A국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 저 희토류는 우리가 머리 안 숙이면 남의 나라로 넘어간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희토류가 나는 A국이 갑이 되고 이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을이 되겠죠?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갑을 관계는 항상 바뀌는 거다. 대한민국이 강하면 우리에게 희토류가 절실하고 희토류가 없더라도 우리는 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철학이요, 중요한 어떤 인식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 갑인가? 대한민국은 다시 갑으로 우뚝 서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토류가 나는 A국은 그 희토류를 팔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희토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토류가 필요하니까 그걸 사야 되니까 우리에게 없으니까 A국에게 우리가 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희토류만 가지고 있는 A국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희토류를 구매해주는 나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토류, 거기에 가격표를 매겨주고 그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A국과 대한민국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맺었을 때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은 갑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1000년 전에도 이 아시아 대륙과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넓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할 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이름을 올리는, 대한민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뉴스에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사실 이 희토류만 있는 A국은 우리가 윈윈하든지 아니면 그게 경제적이 됐던 다른 기술 안보가 됐든 힘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든지 방법은 많이 있죠. 여기에서 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그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없는 재료를 구해다가 우리의 기술에 있어서 강점을 살리는 이 신라 정신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각종 자료들, 자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하나 더, 그 과정에서 오늘의 그 기술 수준, 오늘의 능력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면서 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 반도체 제품을 만들면서 희토류 때문에 때때로 걸음을 늦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더 나은 기술로, 바로 그 희토류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거나 다른 재료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기술 선진국이면서도 계속 도약을 계속 노력하고 결코 주저앉는다든지 지금의 성공에 만족을 하면서 누린다든지 하지 않는, 그것이 인류의 그 첫째가는 그 인류 2류 할 때 그 인류의 특성이기도 하고
신라인의 정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2025 에이펙 경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하는 데 있어서 경주가 보여주는 것, 우리 한국인이 경주라는 데를 본 무대로 해서 우리 모두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기술 강국 유전자, 신라정신, 지금 이야기했던 단지 장사 혹은 단지 그 하청받아서 만드는 제작만 하는 이게 아닌 전체를 주도하는 신라정신이다. 그게 문화다. 그런 것을 모두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뉴스이기도 합니다. 2025 에이펙 경주 개최 확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첨성대가 보이는 월성, 여기가 성곽이라 그러죠. 월성 위에 올라왔습니다. 2025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기로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경주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첨성대 그리고 이 월성입니다. 물론 월성 궁궐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는 월성 궁궐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열심히들 발굴하고 있고 또 이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니 해도 첨성대는 마치 북극점 같은 겁니다. 신라, 경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첨성대는 바로 그 천년 신라의 신라 수도 경주의 북극점 같은 것이다. 아마도 그 에이펙 손님들에게 이 첨성대를 보여주어야 하겠죠.
네.